아니 선생님 법이 그렇게 무수세요? 아니 법 전문 이야기 왜 못합니까? 무슨 말을 하세요? 아니 정 의원님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윤 물타기가 대통령 아니라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타기가 갑자기 야당 대표에게는 왜 하세요? 그분 캐릭터가 맨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봐줘야 돼요? 계속 봐주고 이 누가 상황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이 끌고 가야 문제를 돼요? 해결하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분의 그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사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개인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를 앞두고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반격을 한 거예요. 난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세계관을 가졌는지가 정말 미스터리인데. 만약에 이번에 2차 집행에서 저번처럼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무기를 휴대한 채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의 현행범들이에요. 현행범들은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으라 봐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내적 갈등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처장이나 차장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저는 경호처 직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통제하느냐는 거로 접근을 하면 저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또 불상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건 모양이 좋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지금 왜 저항이 세지느냐, 또 윤을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저항의 층이 형성이 되느냐면 지금 이 윤 말하자면 군사 반란을 획책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체포로 안 보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0, 30% 정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 민주당, 이재명의 정치투쟁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공수처가 들어가서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아마 군사 반란을 시도한 윤석열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서 명분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번처럼 거기서 뭐 불상사가 예상이 돼가지고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마음의 고통을 준지 아십니까? 제 말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외국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엄청나게 저는 추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한류도 있고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법관이 발부해 준 영장을 가지고도 체포영장을 집행도 못하네? 저 나라 사법 시스템 엉망이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다루는 사건이 11월 3일 사건이 온전히 출발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 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의 폭발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한다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드럽게 서로가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자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는 그 현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만 존재하면 법과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경호처장은 그 얼토당토하는 나의 입장문 이런 거를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경호처장이 어디 건방지게 나와가지고 영장이 틀리니 많이 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미 정치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지 그렇게 덤벙대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로 터프하게만 다룰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정당한 영장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 지휘권자인 최권한 대행은 경호처에게 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지시를 해야 해요. 네. 법적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권한 대행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경제부총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이라든지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정치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인 장관인 이제 최부총리가 그런 식으로 즉 법률을 위반하면 사실은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도 됩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너는 경제부총리가 아니야. 너는 권한대행이야. 그러므로 정부 전체를 지휘할 책임이 있어. 라고 요구하면 한덕수 탄핵할 때 200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덕수를 탄핵할 때 너는 총리야. 그러므로 150석이면 충분해. 라는 151석이. 의결 조건으로 과반이니까 151석. 예. 151석으로 탄핵을 했거든요. 넌 당신은 총리야. 그러므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없어. 당신은 경제부총리야. 그럼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래가지고 그럼 탄핵할 때는 너는 경제부총리야라고 얘기하고 지시를 해야 돼. 경호처 지시를 해서 명령을 받들도록 지시를 해라. 그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당신은 권한대행이고 정부를 총괄할 책임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정부를 총괄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의 잣대죠. 경호처에 지시를 내릴 법적 의무가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중의 잣대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이중의 잣대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그걸 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엄정하게 빈틈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저 강성으로 그저 너는 잡아 넣을 수 있어. 너는 직무유기하고 잡아 넣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그 다음에는 최상목 아니고 이제 교육부 총리로 또 넘어갑니까? 아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지금 영장까지 발부된 피의자를 지금 그 체포하는 것이 왜 그게 섣부른 행동입니까? 아니 지금 아니, 지금 헌법 11조를 보면요. 모든 아니,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아니, 있어요. 법 조문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왜 정치가 되느냐 하면 아니 선생님 지금- 법이 그렇게 우스세요? 아니 법 전문 이야기 왜 아니, 못합니까? 무슨 말을 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비난할 때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윤석열이 말하자면 서류도 안 받고 출석하라는 명령도 거부하고 라고 규탄했잖아요. 똑같은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송달이 안 돼요. 대한민국 제1당 대표에게 서류의 송달이 안 된다고요. 아니 정 의원님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아니, 윤 물타기가 대통령 아니라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타기가 갑자기 아니라니까. 야당 대표에게는 왜 하세요? 물타기가 예? 아닙니다. 그게 논점을 같이 좀 진행이 흐리지 되기, 마세요. 그게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왜 고치냐 이 말이죠. 왜 고치느냐?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고치는 이유는 죄로 해놓으면은 형사 사건의 처리 결과에 연동이 되고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정말 꼴사나워하던 정치 투쟁의 연장선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당원에서 선언해놓고 지금 계속 헌재에서 오는 서류도 안 받고 수치 거부하고 돌려보내고 송달 간주를 헌재가 해가지고 심리를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또 그거 불법이라고 트집 잡고 이런 대통령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이게 끌고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야당 탓으로 그렇게 아니, 돌리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윤석열을 규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요. 규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죠, 엄정하게. 아니 집행을 엄정하게 해라고 우리가 그분 캐릭터가 맨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봐줘야 돼요. 계속 봐주고 이 누가 상황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이 끌고 가야 문제를 돼요. 해결하는 정확한 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정확한 해법입니까, 그러면? 정 아니, 의원님 제가 생각하신 쭉 정확한 해법이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제가 쭉 얘기하잖아요.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정복자가 아니다. 점령군이 아니므로 온건하게 정부를 기다려줘야 된다. 민주당이 정부를 몰아치고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우격다짐으로 하는 듯이 보일수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정치 논쟁처럼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급하다고 해라고 윽박지른다고 그게 정당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정 의원님.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게 제가 좀 이래는 준비를 좀 순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고 예. 순서가 있고 자기들이 해온 것도 아니, 있거든요. 혼자 너무 말씀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당 의원들 40명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이제 서가지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계셨죠, 그죠? 네. 예. 그때 이제 영장 집행이 안 돼가지고 다행이지. 만약에 2차 영장 집행하는 날도 여당 의원님들 거기 가시면요. 네. 그 긴급 체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은 혹시 이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헌법 45조에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남동에서의 그 행동은요 면책 특권 적용이 안 되고요 44조에 불체포 특권 또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44조 1항에 예외가 있어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에 적용도 못 받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지금 이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달려가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물어보지도 않아도 될 일을 물어보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어떤 측면을 보시는지 당연히 잘못된 거고 그거는 국힘당이 제가 늘 국힘당은 해상 과정에 있는 당이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국힘당은 이미 이념도 없고 말하자면 영혼도 없는 당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말하자면 공천 뜻다방 비슷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면 네. 국힘당 거기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아요. 현장에 가신 분들이. 한 번 부정선거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고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됩니다. 예, 저는 어떻든 중대한 국면에 와 있고 보수 진영의 세계관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건전한 보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민주당만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호기로 살려서 낡은 보수가 부디 좀 정리되고 새로운 보수가 빌드업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 바람은 이번 판이 그런 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임기영 교수님. 예, 저는 방송국에서 집이 멀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택시 기사분들이 여러 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봤다 그러시면서 정말 부탁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좀 끝내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절박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정 의원님께서는 뭐 야당이 너무 윽박지르듯이 한다, 너무 서두른다 그러시는데 지금 정말 서두르고 싶은 건 국민들이에요.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이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정지돼 있고 그 이유가 대통령이 다른 죄는 다 괜찮은데 내란죄를 범해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영장 집행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